그래서 하위 셀들을 만들어서 더 위에 더 상위 셀을 만들고 뭐 그런 상위 셀들을 합쳐서 또 다른 더 최상위 셀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 이제 이 오른쪽에 코드 작성하는 창이 안 뜬다 하시면은 일단 소스를 추가하셨으면 옆에 소스 창에 이렇게 뜨거든요. 내가 만든 게. 그게 아마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선택한 그 소스에서 코딩을 하실 수 있는 이 창이 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코딩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코딩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거 런 시뮬레이션을 누르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게 엔드 게이트예요. 그래서 엔드 게이트는 로직 게이트 중에 하나고 이 A와 B라는 이거는 이제 2인풋 엔드인데요. 그래서 A와 B가 입력이 되어서 이제 Y는 A and B라는 출력 Y를 이제 A랑 B 두 개가 입력돼서 하나의 출력 Y를 나타내는 그러한 게이트고 이제 그러면은 이 A랑 B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진수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A가 1이고 B가 1일 때 출력은 어떻게 되고 뭐 A가 1이고 B는 0일 때 출력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를 로직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직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로를 뭐 만들겠다 아니면은 뭐 이러한 동작하는 걸 하고 싶다 하면은 결국에는 이 로직 다이어그램이 뭐 뭐 만드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있다 하면은 나중에는 이거를 뭐 카르노 맵 이런 걸로 정리를 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로직 게이트들을 연결하면 되는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직 다이어그램이 되게 중요하다. 일단 그래서 로직 다이어그램이 아래처럼 있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일 때 근데 지금 그러면 A가 0이거나 1일 수 있고 B가 0이거나 1일 수 있으니까 입력에 들어가는 그 가지수는 2의 2승 해서 이제 총 4가지잖아요.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이 로직 다이어그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end는 두 입력이 모두 1, 두 입력이 모두 하이일 때만 출력이 하이가 되고 두 입력 중 어느 하나라도 로우가 입력되면 이제 출력도 그걸 따라서 로우가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소스 파일 안에 모듈이란 걸 이제 코딩을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일단 좀 바꿀게요. 이걸 따라서 이제 엔드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소스를 이름을 뭐 end라고 하시던가 이엔드 뭐 end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소스를 만들고 일단 소스로 end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해주실 건데 이제 이 소스 파일을 만들면은 크게 이 안에 모듈이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이란 거는 다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그냥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모듈을 만든다고 모듈이 있다. 모듈이 있을 때 일단 가장 필요한 게 그러면은 일단 모듈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 모듈 이름을 만들 건데 일단 여기에서 이것만 end로 바꾸면 될 것 같고 내가 end라는 걸 만들 거다 모듈을 그래서 이름이 end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로직 게이트처럼 뭔가가 그러면 이 모듈에 입력이 되고 뭔가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은 A랑 B라는 게 입력이 되고 뭐 이 문자 같은 거는 진짜 자기 마음이거든요. 뭐 인풋을 X, Y 하고 아웃풋 Z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출력 같은 거를 X, Y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인풋은 A, B, C, D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냥 약간 통상적인 그렇게 해서 해서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풋이 A랑 B가 있고 출력이란 건 우리가 Y라고 지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듈이 그래서 뭐냐 이 안에 걸 지정해주는 게 assig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그거를 어떤 동작을 하는 어떤 회로를 할 건지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해주는 건데 그 코딩은 이제 크게 assign이라고 하고 내가 y라는 이 입출력을 지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써주는 데가 assign 뒤인 거죠. 그래서 y는 a and b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지정을 해주겠다, assign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코딩이라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렇게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코딩의 기본이에요. 아마 막 요새는 많이 코딩 해보시니까 그리고 저희 아마 그 프로그래밍 이해인가? 그게 아마 필수 전공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딩의 기본은 끝날 때 세미콜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엔드 모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모듈을 만들려면 그래서 이렇게 모듈 이름을 쓰고 괄호를 치고 이제 모듈 이름을 쓰고 괄호를 치고 이렇게 입력 그리고 출력 이걸 전부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다 써주시고 괄호를 닫고 모듈 안에 들어가는 입출력을 다 쓰고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 하고 그래서 입력이 뭐다. 입력할 때는 괄호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대로 한번 쳐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 하고 세미콜론 하고 그러면은 인풋 지정이 된 거고 아웃풋은 Y다. 해서 하고 그래서 어사인을 해줘서 이 AND 괄호치고 A, B, Y라는 이 모듈은 Y는 A는 B라는 그러한 동작을 하는 모듈이다. 그렇게 하고 AND 모듈을 하면은 이렇게 코딩으로 저희가 로직 게이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시게 될 거고 우리가 코드를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확인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로직 다이어그램이랑 맞는지 확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A, B가 로우일 때 Y도 로우고 A가 로우, B가 하이일 때 Y가 로우고 A가 하이고 B가 로우일 때 Y가 로우고
A가 하이, B가 하이일 때만 Y가 1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똑같이 나왔죠? 그럼 이제 저희가 잘 코딩을 해서 이 로직 게이트를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뮬레이션 창을 캡처를 해서 저희가 잘 이해를 하셨고 이거를 따라오셨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뮬을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이거를 누르면은 그래서 이거를 딱 누르시면은 이제 run behavior simulation이라고 떠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이 창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러한 창들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 시그널들. 일단 저희는 입력과 출력만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A랑 B랑 Y가 뜨고 이런 식으로 지금 X 뭐 이렇게 뜨는 거는 저희가 이제 A는 뭐고 B는 뭐다 아직 인가를 안 해준 거잖아요. 지정을 안 해줘서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다. 우리가 따로 뭔가를 지금 정해주지 않은 자연의 상태라서 이렇게 X가 뜨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인가해주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있고 이거는 그래서 아직 값이 안 정해져서 이렇게 X로 뜨는 거고 그래서 인가를 만약에 해줘서 여기에서 이쪽 창에서 이제 런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여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이 딱 떴을 때 우선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시그널 인가예요. 그래서 일단 이 위에 맨 위에 창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몇 초 동안 돌릴지를 정하는 칸이에요. 그래서 뭐 20 하고 여기 단위를 창을 열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해놨으면 나는 20나노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옆에 창만큼 정해놓은 시간만큼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다 하면은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렉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안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그래서 여러 번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돌릴 때마다 20나노씩 더 시뮬이 돼요. 그러니까 뭐 3번을 돌렸다 하면은 이제 여기 가로축이 0에서부터 60나노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약간 리프레시 시키고 싶다. 다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 돼요. 그럼 다시 아마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펜은 진짜 절대 안 쓸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뮬을 돌릴 때는 내가 시뮬을 진행시키고 싶을 때는 이 창을 쓰게 되고 이제 시그널 인가해주는 거 중요한 거. 근데 원래는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인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A랑 B를 봤을 때 00, 01, 10, 1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B를 어떠한 0과 1을 번갈아 가면서 준다고 했을 때 옆에 시뮬을 보면 0, 1, 0, 1 이렇게 번갈아 갈 때 만약에 그거의 두 배로 긴 신호를 A에 해주게 되면 이제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식으로 할 때 A랑 B는 이제 어떠한 일정한 주기를 갖는 이제 주기 신호를 입력해주게 돼요. 그래서 클락 신호를 입력해주게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주기 신호로 입력해 주는지는 안 그러면은 정말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 코딩하는 그 창에서 테스트 벤치라는 내가 테스트 어떤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테스트할 그 테스트 벤치라는 걸 만들어서 원래 이 타이밍마다 지정을 해주거든요. 막 A랑 B는 0초에 뭐 0이고 뭐 A랑 뭐 A는 그래 B는 뭐 50 나노세크일 때 하이가 되고 뭐 B가 뭐 100 나노일 때는 A는 하이가 되고 뭐 B는 로우가 되고 이러면 정말 할 수 있어요. 가능한데 사실 좀 굳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시간 지정해 주는 거를 이번 실습 시간에 아예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한 거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이게 가장 간단하게 검증을 쉽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가 있고 A가 있을 때 이제 더 자주 바뀌는 어떤 신호를 주면은 A는 그냥 그 두 배의 주기를 갖는 주기 신호 클락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시그널 인가할 때 이제 그러면은 클락을 인가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까 이 시그널 인가하는 이 창에서 어떤 신호, 내가 인가할 신호를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일단 주기 신호를 줄 거니까 폴스 클락을 하면은 클락 신호를 인가하겠다. 그래서 폴스 클락 하면은 그 설정 창이 떠요. 그래서 이 폴스 클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딕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거든요. 막 10진법, 2진법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계속 2진법 할 거니까 바이너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리딩 엣지랑 트레일링 엣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주기 신호니까 그, 그 값이 변하는 지점 있잖아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되는 이제 이 지점을 엣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값부터 시작을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리딩 엣지 때 0으로 해놔서 A를 보시면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값이 먼저일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진법이니까 이 리딩 엣지를 0을 해주면은 엣지마다 이제 값이 반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을 했으면은 트레일링은 자동적으로 1이 되고 뭐 이걸 거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러면 리딩 엣지가 1이면은 트레일링 엣지는 0 이렇게 이진법이니까 반대되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듀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리오드는 주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음, 이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값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는 그냥 이제 B의 두 배, 지금 A니까 B의 두 배를 넣어주시면 되고 듀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걸로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엔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40나노 시뮬레이션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40나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걸 누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누르기 전에 폴스 클락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바이너리 하고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해서 하는 이제 주기가 40인 걸 하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는 똑같은데 이제 주기가 절반이 20나노겠죠?
이제 그거를 인가할 거다. 그러면은 이 A랑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시간만큼 하던지 그냥 이 40나노 주기를 갖고 계속 이제 인가가 돼요. 그래서 40나노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거다라고 하고 아까 그 삼각형에다가 T 이거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이제 맨 아래에 오른쪽 그림 같이 시뮬레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나노다 하면은 이제 이 초록색 아까 그 파랑이랑 빨강은 아직 인가해주기 전에 그냥 기본으로 떴던 거고 이제 이 100나노부터 이거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둘 다 0에서 리딩 엣지 밸류가 0이니까 00으로 시작을 해서 20나노 같은 경우에는 다시 0으로 될 때까지 20나노가 걸리는 거니까 이제 1나노에서 20나노 됐을 때 이때 딱 다시 0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딱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듀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제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듀티는 이제 내가 이 인가해준 클락에서 클락이 하이가 되는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똑같은 엔드인데 이제 A는 뭐 100나노로 하고 A 주기는 100나노로 하고 B의 주기도 100나노로 하는데 이제 만약에 듀티 사이클을 2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처럼 떠요. 그래서 20%가 결국에는 전체 주기분의 하이가 되는 그 시간의 그 비율을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분의 20, 100나노분의 이제 딱 이 숫자 보시면 20이죠? 그래서 딱 100나노분의 20나노세크만 하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듀티를 조절해주면은 딱 이렇게 반반 나뉘는 신호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이 비율만큼만 하이인 그런 주기 신호도 넣어줄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나중을 위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이니까 펜을 쓸 건데 이 듀티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80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딱 50이고 여기가 25고 여기가 75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0나노분의 80 동안 이 클락이 하이인 거니까 B는 이러한 식으로 인가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듀티는 이제 주기 신호를 입력해 줄 때 그 주기 신호에서 하이인 시간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듀티는 퍼센테이지로 표기를 한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은 그래서 설명은 이제 끝났고 이제 그래서 설명 끝났고 이제 다음 실습 시간 전까지 이 엔드 게이트, 이 인풋 엔드 게이트를 만드셔서 이렇게 이제 주기 뭐 어떻게 주시던지 상관이 없고 그냥 이 네 가지 경우 있잖아요.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캡처를 하셔서 각자 하셔서 이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그 학번이랑 이 결과 시뮬레이션 사진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네, 카톡은 그러니까 밤 10시 아니면 저희가 확인하면은 이제 최대한 바로 답장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그, 이게 그냥, 하위셀이라는 것은 일단 저희가 이걸로 상위셀을 당장 만들 게 아니라서 오늘 이렇게 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큰 회로를 만들 때 하위셀이 될 거다라는 거지. 막 일단 따로 막 지정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녹화는 그럼 다음 시간부터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내는 거는 그냥 다음 주 이 실습, 음, 다음 주 이 시간 전까지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이 실습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네, 오늘은 제가 녹화를 안 눌러서 녹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녹화를 해드리긴 할 건데, 최대한 수업 시간 때 같이 보시면서 질문을 바로 받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녹화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시뮬레이션 파형은, 결과 파형은 다음 주 이 실습 시간 전까지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또 말씀드릴 거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보드로 실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드가 지금 50명이 계시는데 50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드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보드로 하는 실습은 2인 1조로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를 짜주셔야 되는데 지금 총 5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아까 50명이었고 55명? 왜 55명이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짝수 명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 두 명이 우리 조 짜자 같이 하자 이러신 분이 계시면은 그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아 이거는 카톡에다가 공지를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 돼서 어,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 밤까지 혹시 조를 짜신 분이 계시면은
한 명이 그냥 대표로 저한테 뭐 학번이랑 이름, 뭐 누구랑 누구 뭐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혹시 어, 어, 사실 이게 비대면이기도 하고 저희가 음, 다들 얼마나 친하신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구랑 하지? 막 나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말 랜덤으로 상관없다는 분들끼리 랜덤을 돌려서 짝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 모두 조를 짜신 분들은 저한테 조를 짰다고 누구랑 누구 조 하겠습니다라고 명단을 보내주시고 상관이 없는 분들은 저는 조 상관이 없어서 그 짜주시는 거기에다가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일단 그런 분들끼리 단톡을 만들게요. 그래서 최대한 다음 주 실습 시간 전까지 조 편성이 완료되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파형이 길면은 그러셔도 되고, 이 파형이 사실 그 파형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르면 이게 네, 확대랑 그 뭐냐, 컨트롤을 누르고 스크롤을 하시면은 그 화면창 선택을 하고 그냥 이 검정 배경 그냥 한번 클릭 딱 하고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을 하면은 그게 이 단위가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멀리서 그 시간 단위를 더 크게 보셔서 멀리서 찍어서 네, 굳이 귀찮게 편집 안 하셔도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아무거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일단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뭐 이거고 그 조 편성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단톡에다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시면서 질문 있으셨던 분 계세요?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끝내고 질문 있으시거나 뭔가 아무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나 이지석 조교님한테 카톡 드리면 될 것 주시고요.
혹시 그리고 막 질문 있는데 막 단톡에 말하기 부끄럽다. 근데 사실 다 똑같은 거 몰라가지고 상관없이 그냥 단톡에 올리셔도 되고요. 혹시 다 똑같은 거 동일한 걸 물어보실 때는 저희가 답변을 단톡에다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 공지 뭐 언제까지 그거 하시고 조는 언제까지 알려달라 이거는 단톡에다가 정리를 해서 뭐 1시 전까지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지해 드릴게요.